예, 여러분, 추정과 가설 검정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이제 통계학을 관련된 시험이거나 아니면 통계학 개론이나 원론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요, 보통. 그리고 기술 통계는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관 회계도 괜찮게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어차피 같은 거거든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 하면은 결국 머신러닝까지 가지만 이제 로지스 획이 나와서부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주 차에 로지스 회계가 들어갈 거고요.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12주 차부터 정형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 그 정형 데이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또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는 실습은 중요한 것만 실제로 기출 나왔던 것만 아마 다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점 추정입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디스트리뷰션의 정의, 즉 분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분포라는 거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정규 분포인데요. 여기가 가장 기본이 민이라고 하고요. 이걸 아시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모집단, 모수화, 샘플링이란 샘플, 즉 확률 표본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있습니다. 5천만을 다 조사해. 그게 바로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죠. 그걸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구 센서스.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죠. 샘플링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 복잡도 이렇게 알고리즘 강의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알고리즘 강의로 하게 되면 만약 이제 뭐 이분법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순열, 그렇죠? 순열 형태로 정렬로 이제 탐색, 그렇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만약 제 기억으로 지금 5천만 명이 아마 주민등록으로 조사를 한다. 그렇죠? 주민등록으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 시간 복잡도로 하게 되면 몇 조가 걸려요. 그렇죠? 만약 하나하나 다 하는 순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분 방식으로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인데 5천 명만 샘플을 해서 조사해서 그러면은 그걸 표본이라고 하고 샘플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다는 안 가르칠게요. 뮤라고 하죠. 뮤, 이거 모집단의 평균. 여기를 엑스파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하고 근데 반드시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게 5천만을 다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에러를 줄이고, 그쵸? 정확하게 이 모집단이 어떤 건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값이죠. 이거를 추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거 평균이 나옵니다. 그쵸? 표본으로. 그렇지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와요. 그게 뭐 99%, 그러니까 1% 오차만 허용하겠다. 95%, 보통은 일단 뭐 90%부터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라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 모집다 이게 맞다고 이제 보통은 가설을 하게 되면 이 유의 수준이 0.05라고 하는 건 이제 틀릴 확률인 거죠. 그렇죠? 95% 내가 맞을 확률이라고 하면 틀릴 거, 그걸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거 같으면 더 엄격하겠죠. 0.01.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결국은 계산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거. dens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합은 1이야죠. 확률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적분한 가격이라 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 표본 랜덤 샘플이라고 하죠. 왜?
무작위로 해야 이게 정확하게 뽑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특정 확률 분포보다 독립적으로 반복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확률 표본이라고 하고요. 각 관찰값은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다. 자, 이게 뭐냐면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뭐 컨비네이션이나 그쵸 probability 배우셨을 거예요. 저 뭐냐면 우리 무작위로 뽑는 거, 그쵸? 각각 독립 사건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모집단 여기 보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그거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표본 추출해서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데 우리가 항상 95% 이의 신뢰 수준의 이제 오차가 있고 어떤 건 이제 X바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여기에 특성이 나온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균을 하게 되면 평균을 했으면 X바가 나왔어요. 샘플의 표본입니다. 표본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맞췄다는 걸 장담을 못 하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틀릴 우리가 항상 표준 오차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양옆으로 한 걸 뭐라고 해요?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통계학을 한번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걸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나무위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제가 한 것들을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셀프 스터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점 추정은 그래서 모수가 특정한 값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X파,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본 분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교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교화를 하는 그제 스탠다드제이션이라고 하죠. 정교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0 그리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0하고 1인 우리가 정규 뭐라고 그래요? 이 표본 정규 분포를 만들죠.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래야 스케일이 틀릴 때, 즉 어떤 거는 킬로그램으로 쟀고 어떤 건 센티미터로 했고 그게 왜냐면 보통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유럽의 세계 표준을 보통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티미터나 미터를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쓰잖아요. 피트를 쓰잖아요. 단위가 틀린데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를 해놓으면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이래야지 더 쉽고. 그래서 점 추정에 이 좋은 점 추정에 되게 한 조건 우리가 필기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내기 딱 좋죠. 딱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내기 딱 좋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다. 그래서 불편성. 이 불편하면 불편해, 인컨비니언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편향이 없다.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중요하죠. 편향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떤 걸 치우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의 값과 같아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은 그 평균이 뭐와 같아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야지. 그러니까 편향이 없어야죠. 좋은 거고 효율적이죠. 왜냐면 아주 우리도 그렇잖아요. 효율적이다 그러면 많은 노력을 안 해. 내 인풋, 드린 거, 투입한 것에 산출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즉 추정량의 분산이 가능한 차가 돼.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퍼진 정도거든요. 이 평균에서 퍼진 정도, 즉 거리거든요. 우리가 삼점도를 나중에 보여게 되면 삼점도를 찍었을 때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을 수 있어요.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추정을 잘한 거잖아요. 다음 일치성입니다.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측정값이 모수와 거의 같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개념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나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한대로 어떤 거를 표본의 수를 늘리면 어떤 게 하냐면 이 가까워진다. 모집단에. 이제 깊게는 안 하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5천만을 한 거의 평균이 얘를 키를 잴게요. 대한민국 남성의 키가 175다.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요. 지금 해봤더니 근데 내가 이게 서울에서 뽑고 대전, 대구, 부산 뭐 5개 도시만 할게요. 5개 도시에서 각각이 재봤더니 어떤 건 172 평균을 낸 거예요. 174,
175, 177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제 여기 안 보이긴 해요. 그렇죠? 172, 뭐 175, 174,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쭉 해봤던 요거의 평균을 해볼게요. 평균을 해서 175가 나왔다. 그쵸? 그러니까 샘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5천만인데 5천 명이 한 게 아니라 10,000명, 2천만 명 이렇게 만약 샘플링을 한다면 아무래도 가까워지겠죠. 더 근접해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30개 케이스가 30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유의성 검정이나 통계적으로 우리가 돌려서 할 수 있다. 즉 오차 범위 분산이 보통은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통계 시험에서는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표본 샘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이 값들이 어떻게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샘플은 충분하게 좋은데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설문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인문사회 쪽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쪽은 공학 쪽이나 대부분은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뭐예요? 데이터를 벌써 뭐 그냥 크롤링만 해도 그쵸? 엄청난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의 API를 갖고 와서 저희가 하드브로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API로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금 예측 가격 프로그램이었어요. 골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드브로 3일 돌렸던 것 같은데 골드라는 단어 100년치를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API로 가져와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엄청난 데이터잖아요. 그때가 저희가 했던 게 골드라는 단어가 15만 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년치 기사를 다 봤어야 되는데 API를 주기 때문에 그냥 하드브로 돌리면 골드라는 것만 찾으면 그쵸?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자바로 했던 것 같아요. 하드브랑 같이.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충족성입니다. 뭐냐? 추정량이 모수에 대해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 그 충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점 추정이었습니다. 예, 이제 구간 추정, interval estimation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만약 예측한다, predict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평균은 샘플을 뽑아서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분산이라는 게 있어서 삼전도를 찍으면 우리가 임의로 선형결합, 우리가 선형대수를 혹시 공부하셨으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요것들이 이쪽에 몰려있는 것들을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걸 이제 최소자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구하고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신뢰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컨피던스 레벨. 그게 1% 오차만 허용하겠어. 90, 그렇죠? 그러면 99%. 그 다음에 5%까지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공학에서는 해야 됩니다. 품질 관리나 선형계획법 써가지고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학에서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뭐 감정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브랜드 선호도 이게 가장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석사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했다는 거죠. 브랜드로 관련돼서 썼어요. 서비스 디자인이랑.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통은 해요. 90%는 그냥 보고서 수준이죠. 그래서 거의 어떤 연구 목적, 이제 일 때는 99%랑 95%를 보통 대부분 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95%, 99%면 탈락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95% 정도를 보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95%가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99% 맞다 그러면 나중에 머신러닝 정형 데이터 할 때 설명하겠지만 오버피팅이라고 과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내 눈에는 최고의 세계 미인은 쯔위라고 생각해요. 왜? 트둥이라. 그러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트둥이가 아니라 쯔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몇 명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건 이 생각이야. 그렇죠?
그건 자기의 기준을 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긴 너무 적합해. 너무 잘 맞아. 근데 다른 데서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용어에도 나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뭐예요? 쓰레기, 가비지라고 해요. 뭐냐면 중요한 게 쓰레기 자료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 정확도,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를 다 돌려봐요. 보통 95%로 통계를 돌려보고 어떤 요인 같은 경우나 어떤 중요한 인자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더 깐깐하게 했을 때도 이게 될까? 그리고 또 한 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유효하게 나온 것들을 99% 수준에서도 그것만 빼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게 거기까지 만든다면 이건 진짜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발견이야. 이제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추정한 샘플이 어떤 모집단에 나온 거잖아요. 그 모수가 참이라고 여겨질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표현된 믿음의 정도 하에서 모수가 특정 구간에 있을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추정의 어떤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평균만 갖고 온 거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평균은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자의 평균이 2020년 현재 175라고 그러는데 서장훈은 뭐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보면 전체 이제 틀릴 확률, 우리가 전체 이게 잘 설명이 처음에 여러분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확률이라고 전체가 뭐예요? 밀도 함수니까 1이죠. 그러면 우리가 틀릴 오류 95% 수준에서는 뭐예요? 틀릴 확률이 5%죠. 그걸 알파로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 이름 용어는 알아두세요. 유의 수준 5%. 그러면 이게 양측 검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엄격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알파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 공식화처럼 만들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예요? 여긴 2.5%씩이겠죠. 양쪽이 다. 그러면 0.025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0.0이니까 0.025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틀린 거죠. 요거 뭐예요? 요 면적이 25% 면적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 믿어도 돼요. 저는 다른 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학생과 외국 학생 따로. 그러니까 이거 외국 학생들도 이해를 좀 안 해요. 저도 뭐 영어로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듣긴 하지만 그래도 요 부분을 이 설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density다.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2분의 알파가 면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면적이 다 합쳐서 1.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알파가 틀릴 거 양쪽에 이걸 기강력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따 하니까 기강력이에요. 여기는 맞을 확률이거든요. 이 모수가 참이라고 할 때. 여기는 면적은 크게 뭐야? 1 마이너스 알파겠죠. 당연히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1이잖아요. 이거 산수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화하면 제타가 나와요. 제타라고 해서 G값이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식이 이거죠. 양쪽의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구간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90%일 때는 당연히 이게 더 적겠죠. 90% 실내 구간일 때는 각각을 요 기준일 때 Z값의 2분의 알파라고 표시하고 이게 1.645고 95% 실내 구간에서는 1.96이고 99% 실내 구간에서는 2.58이 실내 구간이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원래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통계학이나 다른 거 준비하면. 그래서 1.6, 1.96, 2.58 저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끝나면 많이 까먹어요. 그렇죠. 1.6, 1.9, 2.5인가 6인가 이 정도 사이 이렇게만 기억이 이제 보통은 되죠. 그러니까 시험 때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터 가설 검정 해볼게요. 가설 검정이란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관찰을 통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기물가설하고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가설은 기출문제이기도 하죠. 왜냐면 기물가설을 H0이라고 이걸 또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영가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1로 한 건데요. HA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요. 기물가설은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결과가 일단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에 대한 가설 중 간단하고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럴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파이썬이나 무슨 뭐 R이나 코드에서는 이제 비어 있는 메모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널이라고 하죠. 우리 R에서도 널은 비어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결국 기존에 이게 맞다고 하는 거를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죠. 보니까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기무가설의 예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많이 예를 들은 건데 제가 좀 이렇게 영화 보거나 이런 걸 할 때 과자 먹는 별로 그렇게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자꾸 가요. 무슨 깡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영화 보거나 이렇게 혼자서 그쵸? 뭐 영화를 보거나 뭘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그걸 먹게 됩니다. 그 먹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봉투는 커졌는데 가격도 비싸졌는데 양이 적어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뒤에 보면 이게 한 뭐 500g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닌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신고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어떤 생각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요 기무가설은 거기 포장 그대로 이 과자는 500g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가 입증하려는 주장을 담은 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 하고요. 또는 대립가설. 왜 대립이라고 하냐면 원래 대립이 아니라 한자어를 자꾸 써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만약 번역한다면 대안가설입니다. 왜냐면 이걸 null hypothesis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alternative예요. 대안이 되는. 즉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대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가설은요. 이렇게 아까쯤에 저도 이 과자는 500g의 내용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가설은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진술. 그렇죠? 그래서 명제 형태로 돼야 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도 하고 싶은 건 뭐야? 아니다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다. 500g이.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가설 설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량을 쓴다. 테스트 해야죠. 검정하기 위해선.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걸 쓰는데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이야 말 그대로.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즉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뭐 깊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온 게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문가설이 참인데 참은 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일종 오류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까 쓰면처럼 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원래 참이야. 500g 맞아. 근데 이를 기각하는 확률. 잡아. 내 연구 결과.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봤더니 결국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어. 자, 너 틀렸지? 그리고 기각하는 거. 그쵸? 그게 일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종 오류만 통제해서 실시하는 가설 검정을 유의성 검정, significance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형, critical region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기각형이라는 건, 자, 이게 모수를 가져와서 샘플해서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 즉 정규 분포를 만들었다고 할 때, 표본으로 하면 0이고, standard deviation, 즉 표본 편차가 어떻게 돼요?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체 면적은 1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쪽의 면적이 5%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게 일단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다고 전제하에 검정 통계라는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이게 알파라고 했죠. 양측은 아까 저 같은 경우에 양측 검정한 거예요. 어떤 거가 맞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다 검정해야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알파. 전체가 이 면적은 1-알파죠. 그게 우리가 유의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요 1-알파. 그렇죠?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 게 결과가 지금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까 95%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1.96이었죠. 외우셨죠?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겠잖아요. 이게 0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만약 제가 테스트한 결과가 가격값이 여기에 떨어져요. 그러면 요 알파 값이랑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긴 기각령인데 기각령 안에 있으니까 기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기각했어. 그러면 1.5라고요. 근데 내가 조사한 값이 여기에 딱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기각하면 되죠. 자, 제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떤 샘플을 뽑아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무가설 아까쯤에 대항가설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각각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아갔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증명을 해요. 수학 공식처럼. 뭘 할 수 있냐면 프로브는 안 돼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서포트하거나 리젝트, 즉 지지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H0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걸 기각하면 뭐예요? 제가 연구했던 가설, 내 주장 그것을 채택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각령은 여기입니다. 이 사이. 그래서 기무가설이 일단 옳은데 자 틀릴 거. 네, 내 신뢰 수준을 5%는 틀릴 확률을 그거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1.56. 자, 우리가 H0 기무가설이 참인데 참이라고 하고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하면 맞는 거죠. 거짓이니까 기각하고 참이니까 채택하고 맞죠? 이건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1.56. 그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라고 하죠. 틀렸죠. 우리가 참인데 기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종 오류는 베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종 오류는 거짓이야.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그게 이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는 게 그겁니다. 타입 1 에러는 다시 말하지만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무가설이 맞는데 내가 기각하는 거예요. 그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오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1종 오류. 그렇죠? 그리고 타입 2 에러는 뭐냐면 베타라고 했죠. H0가 틀렸는데 채택하는 오류.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라고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충강이에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상충강입니다. 즉 1종 오류가 크고 큰데 더 1종 오류를 줄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러면 2종 오류가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종 오류 아까 말한 것처럼 모수가 참이라고 해놓고 맞았는데 우리가 기각한 거니까 그게 제일 쉽거든요. 해놓고 0.1, 0.05, 0.01 이게 뭐예요? 이게 유의 수준 알파니까 이걸 알파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건 90% 맞아, 95% 맞아, 99% 맞다고 모두의 그걸 보고 정규분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종 오류는 고정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 1% 그런 다음에 뭐예요? 2종 오류를 최소화해서 기각력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2종 오류를 테스트 검정력이다라고 합니다. 왜? 1종 오류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설정을 해가지고 맞다고 전자의 모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를 잘라놨잖아요. 기각력을 딱 설정해놓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저 통계학 할 때도 저도 한 통계 한 4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머신러닝 가야 되니까 통계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반복해서 하고 책도 열어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서를 보고 난 다음에 더 이해가 됐어요. 원서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용어가 한국말로 막 하는데 그냥 한자어를 써가지고 하니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예를 많이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좀 반복하시고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타입 1, 2 그리고 타입 2와 에러 할 때 제가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자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자 우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자 딱 재판 가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보면 그게 낫거든요. 결국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요. 제가 타입 2는 이거거든요. A0 틀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연구한다면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을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게 이제 보통 예도 나와요. 앤더슨의 통계학이라는 책에. 타입 1은 차라리 다른 사람은 다 선량해. 얘도 죄도 없어. 근데 얘를 죄를 찾는 거. 그게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찾아보시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뭐 대학원 가서도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P-밸류가 뭐냐고. P-밸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그 지위 검정 통계량 같은 걸 하시면요. 뭐 예를 들어 검정 통계량 나와요. 그러면은 뒤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 책들 보면은 그러면 이게 행과 열로 해가지고 이 같이 어떤 통계량 값 나오거든요. 검정 통계량. 그게 이제 P-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밸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체 모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강력 잡았잖아요. 임의로 신뢰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집단이 맞았다고 하고 가정을 이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이상치랑 똑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무조건 기강력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만약 여기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P 밸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95% 신뢰 수준으로 알파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파를. 그래서 0.05보다 작다. 그러면 뭐겠어요?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래야지 작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0.05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0.05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면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처음에는 X값을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면적이잖아요. 0.05일 때 면적은 이만큼 아니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매그니파이 해볼게요. 이게 0.05예요. 근데 면적이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요 면적 아니에요. 3% 면적 전체가 100%라고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보통 검정할 때 P가 0.05면 뭐 이 논란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값은 무조건 기강력에 있는 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P 값을 통한 가정 검정. 그래서 보통 검정 통계랑 하는 방법이 우리가 나오는 T 검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해가지고 알파 값이랑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P만 하니까 P-밸류는 이제 구하기가 어차피 다 숫자로 복잡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고 컴퓨터에서 보통 통계 프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별로 표시도 해줘요. 중요한 건 XX로 별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95%를 놓으니까 만약 99%면 0.01보다 작은가 보시죠? 보면 0.0000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P-밸류가 가장 논의가 많고 질문이 많고 저도 질문을 했던 거고 대학원 가서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P-밸류는 표본의 자료로부터 기무gat을 기각시킬 때 범할 수 있는 일종의 확률인데 반드시 기각 이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반드시 기각력에 있을 확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통의 Z 값이 표준화한 값이라고 했어요. Z를 2라고 하면 Z가 2 기무가설을 기각한 다음에 범할 수 있는 오류 확률은 여기 보시면 2라고 하는데 2.28이잖아요. 2보다 크니까 면적이니까 2.28이다. 따라서 P 값은 2.28보다 5%보다 작으므로 뭐예요? 5%가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1.64로 했네요. 이게 90% 신뢰 수준인 것 같아요. 요거 볼 때 여기 작잖아요. 면적을 뭐라고 했어요? 5% 작으면 기각력에 속하죠. 그리고 아니면 P 값으로 본다. P 값으로 0.05보다 작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뭐 하는 법이 이 R로서도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좀 복잡하고 또 이건 공식이나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ADSP에는 자 모수적 검정인데 왜냐면 이 다 세상살이가 모수로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모수 검정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에서는. 그래서 모수적 검정은 검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해서 검정 통계량과 그 분포를 유도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우리 통계학에서는 기초통계에서는 다 이걸 하죠. 근데 비모수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추출된 모집단의 분포에 아무 제약 없이 검정을 실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관측 자료가 너무 작아. 그쵸? 적고 자료 간 서열 관계가 딱 있을 때, 그때 쓰는 경우가 비모수 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어떤 검정을 하기 때문에 모수 검정이 대부분 통계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걸 많이 하죠. 정규 분포가 하지 않는 자료. 그래서 패턴 분석에 상관 분석. 이 비모수 검정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일단 실습을 추적과 검정을 해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추적 및 검정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tidyverse라는 거가 없으시면 install packages 이렇게 자동 완성하면은 탭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tidyverse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부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지금 보시면 쭉 지금 뜨죠. 예. 이제 패키지가 지금 뜨는 걸 보고요. 타이디버스는 이걸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지플랫 다음으로 이제 타이디버스는 이제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R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저기 이렇게 각줄 만든 거를 자주 쓰는 거, 그 디플라이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놨어요. 패키지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거 해놓으면 안에 다 지지플랫도 내장돼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샘플을 한번 뽑아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집단을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population이 있는데 그 모집단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샘플을 한다고 그랬죠. 표본이 샘플이죠.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표본이다. 이거예요, 표본. 자, 그러면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만 한번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다 못하니까. 근데 그걸 simple rando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 무작위. 그쵸? 일단 중요한 게 그냥 무작위로 해야 편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1000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000개의 순열처럼 나오죠. 1부터 1000까지 숫자 중에서 10개를 뽑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샘플 하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지금 임의로 10개가 뽑혔어요. 그쵸? 랜덤하게 뽑힌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또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20명의 우리 회원이 있어요. 이페스 코리아에. 근데 접속을 하려고 해. 그때 우리가 평균이 민을, 이게 이제 평균을 민이라고 하죠. MEAN. 그걸 M이라고 하고, 이제 평균으로 볼 때 걸리는 시간은 42초라고 볼게요. 평균 42초. 여기 42초가 걸린다. 이 접속할 때. 그리고 표준 오차 XX바라고 제가 임의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의 공식이 있죠. 표준 오차는 우리가 편차라고 하죠.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그 편차 그걸 표준화시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 어기에서 뭐예요? 루트 n을 나눠주는 거예요. 루트 n을.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써서 보통은 이제 다른 통계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우리 시험 자체에서 뭐 이거 갖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 R을 갖고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접속자 평균 45초 이하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M이 42라고 평균 40이니까 넣으시고 SX바 그쵸? 이 표준 오차를 하면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일단은 33.57472라고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스퀘어 루트죠. 그게 바로 루트, n을 루트 씌운 거예요. n이 지금 20명이니까 20이죠. 2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xx바 표준 오차를 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지플랫이라는 우리 패키지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XIS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그리고 싶은 전체 범위가 레인지가 X는 이거죠. XIS 그건 C함수를 써서 묶어줍니다. 뭐냐면 M에다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쵸? 우리가 전체를 다 넓게 할 때 4시그마, 그쵸? 시그마가 보통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그 표준 오차를 그 네 번째까지 그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평이 있으면 거기를 해서 x는 xis 그 다음에 stat 펑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합니다. 펑션은 denorm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args가 list, mean m, sdin s, xbar 자,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은 다 해놨습니다. 정규분포는 normal distribution. 그쵸? 보통은 이 말로 보통 강의 분들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복습할 때, 이제 표만 보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적어놨어요. 친절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스 이게 뭐냐? 모수 설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아글스가 뭐냐면 이제 공학 공부를 만약 하시는 뭐 공학수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전체 이제 우리가 어떤 x를 넣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 이제 뭐 fx 함수라고 그러면 fx 값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 최적화나 어떤 특정 값 거기에 떨어지는 x의 값을 args라고 하거든요. 아규먼트죠 결국 그거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리스트로 미는 m으로 sd는 sx바로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red, 빨간색으로 할 거고 그 전체 막대기 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냐? 사이즈는 1로 하는 정규 분포를 그려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 타이틀 그 제목은 정규 분포 그래프로 그려달라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딱 그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걸 보겠습니다. 줌으로 크게 해보면 이렇게 시메트릭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칭으로 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2가 아까 평균이었잖아요. 거기에 양쪽으로 이쁘게 대칭하는 정규분포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해줍니다. 안에 그 꼬리 부분의 아랫부분이 맞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true죠. 그 아래 면적을 말해줘야 되니까 이제 pnom이라는 함수를 구해서 보겠다 이거죠. 그게 45초인 경우. 즉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야? 접속자 평균 45초 이하인 거. 그러니까 lower tail이 true 맞다는 거죠. 왜? 그 이하로 보겠다 이거니까. 45초 이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pnom이 45초가 우리가 기준이고 미는 m을 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sx 바를 쓰고 그 아래 면적 그쵸 45보다 작은 아래 면적을 우리가 맞느냐 너가 그걸 보고 싶냐 그랬더니 true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p1으로 집어넣고 결과를 보면 65%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보면 돼요. 즉 이거 그래프로 다시 가시면 이제 42가 여기 보시면 42가 평균 값이었는데 45까지 지금 갔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아랫버 이하가 걸리니까 그 안쪽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로워 테일이 P가 1이다. 그리고 접속자 평균이 35초 이상에서 45초 이하일 확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P의 넘 함수를 써서 35로 해놓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35고 이상인데 45초 이하면 45초 이상이 나왔던 첫 번째 P1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뭐냐면 P넘 35로 놓고 그것보다 이상이니까 아래 그쵸? 로우 테일이 true고 그 다음에 min, mem, m으로 놓고 sd는 ss바, lower tail은 true 이렇게 놓고 우리가 P2를 놓고 P3 이렇게 하면 0.479708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35초에서 45초 이하일 확률은 전체 아까 45초 미만일 확률이 아까 몇이었어요? 0.655인데 그게 아니라 35초에서 45초까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을 갖고 있는 구간이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47%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속자 평균이 45초 이상일 확률. 그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45초 이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4인데 이거는 제가 뭔가 false가 되게 되네요.
그쵸? 그래야지 맞죠? 아까 45초 이상이 이하가 45였으니까 45가 65%니까 1에서 사실은 P1을 빼주면 되죠. 요 P1을 빼주면 사실 이 값이 나오죠. 0.344 그쵸? 로워 테일이 false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초 이상이니까 45가 기준 평균값 M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SS 바 우리가 구한 로어 테일이 false해야 돼요. 그게 P4로 넣고 값을 하면 34.4476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본 비율을 한번 알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럽 조사를 합니다. 대상자가 1000명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갤럽에서 대통령의 직무평가. 찬성하십니까? 부정합니까? 이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60%고 별로다.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긍정이 60%면 역으로 부정이 40%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Q라고 놓으면 1-P입니다. 그쵸? 이 P는 probability, 즉 확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을 대충 하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막 이제 이렇게 산포도를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 우리가 이렇게 관측치, 그걸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면 평균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보니까 평균, 즉 MP, 그러니까 어떤 개수, 우리가 표본 개수에서 우리가 어떤 알고 싶은 확률, 그게 곱한 게 5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또 바꿔서 P하고 긍정, 부정이잖아요. 그걸 아까 했던 비율, P면 Q는 뭐야? 1-P죠. P 곱하기 1-P. 가 만약 5보다 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라는 것이 이 표본 비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통계학을 공부하시면 이게 꼭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P의 평균 그것을 구하는 게 우리가 스퀘어 루트가 루트 있는 거죠. 그래서 PQ에서 n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통계청에서 보는 시험, 예를 들어 사회조사 분석서나 이런 데서는 시험이 나와요. 객관식으로.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고는 계시고, 솔직히 이제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거 갖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P를 세팅을 합니다. 60%니까 0.6이겠네. 그치?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SQRT에다가 넣으셔야죠. 0.6 곱하기 0.4. 즉, 이 PQ죠.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 이게 지금 1000명이죠. 제가 이게 1000으로 바꿔야겠네요. 1000명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플롯을 그려볼게요. 일단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렸는데요. 지지플롯 설명은 잠깐 들으시면 아까 동일합니다. 이제 아까는 말로 설명인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이고 이게 보이시나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x가 is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평균의 이제 P값 0.6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0.6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0.6에서 4개, 4번, 4를 곱한 이유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4 구간, 그냥 시그마죠. 우리가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양쪽 우리가 99% 하면은 전체 6시그마까지가 나오고 남은 오차가 적어진다. 알파 값이 적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4시그마 있는 데까지 그려줘. 이 P를 기준으로 P에서 4시그마 간 거. 그리고 또는 P 기준으로 4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그려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sterix s나 x 값은 xis 그리고 스텝 펑션은 표준 정규분포 dnom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args는 리스트 값으로 미는 p 그쵸 여기 0.6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SD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SD 퍼센테이지 나온 거 있죠. 이거 지금 최근 넣은 걸 쓰고 컬러는 지금 그림을 레드로 해주고 사이즈가 1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목이 Graph of Sample Population 그쵸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율 분포를 여러분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자, 구간 추정은 우리 유의 수준, 그걸 이제 알파라고 하죠. 자, 이 알파에 따른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이제 값이 Q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 값을 넣고요. 그 다음 미는 제로. 즉 뭐냐면 우리가 여기랑 다르게 표준 정규화를 셔서 X에는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그쵸? 그게 정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그거예요. 미는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 그리고 로우 테일은 아니다. 이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부분이 확률이 되는 정규 분포값. 유의 수준이니까 전체에 맞는 값이 아니라 틀린 값들을 지금 보여주겠다. 그래서 로글 테일이 F 값인 걸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공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T 분포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보면 Q놈에 0.025 그쵸? 처음에 0.025고 그 다음에 미는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로우 테일이 F 인 값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외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파 값이 뭐야 여기 1시그마, 2시그마, 뭐 3시그마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자, 오차 범위가 어떻게 해요? 2.5% 이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95% 구간이라고 하실 때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끝에 두 부분이 어떻게 해요? 2.5%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값이 뭐예요? 1.96이 나오죠.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겠어요? 0.005가 되니까 양측 검정을 할 때 뭐예요? 오차가 틀릴 확률이 1%인 거잖아요. 표준 오차가. 그러면 99%만 우리가 배웠던 99% 신뢰 수준 생각하시면 돼요. 미는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로우와 테일이 F. 자,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7이라고 여러분 아마 외웠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T 분포에서의 확률 구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T 분포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 T 분포는 뭐냐면 정규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기준을 0으로 놓는 거죠. 왜냐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비율 분석이나 뭐 어떤 거는 민값이 60, 어떤 거는 뭐 70, 뭐 그리고 스케일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조사하는 게 이게 웨이트예요. 그러면 어떤 게 킬로그램으로 채정이 됐을 거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하이트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센티미터인지 어떤 데는 미터인지 그러면 좀 단위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그냥 일단은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민값, 즉 평균을 0, 전체 퍼져 있는 디스퍼션이라고 하죠. 퍼져 있는 정도. 그거를 1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표준화된 오차.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 보시면 T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를 해보시면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T 분포를 많이 쓰는데 왜 정규화해야지 이제 다른 데도 적용이 가능하죠. 한마디로 기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페스 코리아에서 서버 접속 이용 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자.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평균적으로. 대상자는 이제 회원 30명을 랜덤하게 해서 표본 평균이 2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2분이면 160초죠. 120초죠. 그쵸? 60초 맞죠? 예. 120초죠.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적어놔야지. 그쵸?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2분이라는 거는 120초니까, 우리가 민값이 120이 될 거예요. 왜 제일 작은 걸로 하는 게 낫죠? 왜? 표준 편차는 30초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30초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또 갑자기 어디서 120이 튀어나왔냐고. 뒤에 코드를 보면. 자, 그래서 모 평균에 대한 우리가 95% 신뢰 구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틀릴 확률이 5%죠. 그럼 양측 검정일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약각의 이게 면적이라고 했어요. 확률 밀도니까 5%가 틀려요. 그럼 양쪽은 뭐예요? 2.5%씩 면적을 갖고 있겠죠. 틀릴 확률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는 보지만 95% 신뢰 수준이다. 그러면 구간이다. 구간. 자, 우리가 그랬죠. 점 추정은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3점도를 선형 결합, 선형을 쫙 선을 그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y hat 뭐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추정치는 우리가 시인이 아닌 이상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그 범위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오차한계라고요.
그 오차 한계를 구하는 공식이 밑에 나오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95% 믿을 수 있는 건지 99%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스탠다드에 퍼져 있는 정도가 99%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보통 어디까지 가요? 이 엑스파 평균에서 엑스바의 평균에서 3시그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릴 때 끝까지 그려야 되니까 4시그마까지 그려주겠다고 우리가 gg플롯에서 했고, 우리가 qnom 함수를 갖고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얼마? 1.96 아그스, 그쵸? x값이 1.96 시그마 값을 구했어요. 1.96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아까 몇 번이죠?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2.57 그쵸? 이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면 좋고, 이렇게 그래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x바가 x의 표준 평균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틀릴 수 있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갤럽 회사에서 조사를 하면 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맞을 확률. 우리 뭐 매일 또 뉴스 보시면 마지막에 뭐예요? 기상 날씨에 일기예보 하잖아요. 그때 비 올 확률 말하면서 이게 틀 확률,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 오차 범위 내에서 말할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오차 한계를 구하는 공식이 양측 검정이라는 걸 이거 알 수 있는 게 0.025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n-1 기억하세요?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에 있는 전체 개수를 우리가 서울이 만약 1100만 명이 정도 산다고 하죠. 그럼 1100만이다. 그러면 그 n이 라지 n으로 표시를 해요. 그죠? 큰 n, 대문자 n. 그 어퍼케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조사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1100만 명 언제 인터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러 추출을 하는 거죠. 그걸 샘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표준에서 하나를 뺐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를 뺐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봐요.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해봐요. 자, 이 중에서 1000만 명 중에서 100명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그 100명 너무 적네요. 한 1000명 뽑아서 할 거야. 근데 한 명을 이제 랜덤하게 하나씩 뽑았어요. 하나 뽑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줄 세울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1000개에서 하나를 뺀 거잖아요. 999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한 몇 개를 뺐어. 그러면 또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n-1. 그쵸?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거를 디그리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t 0.025 그 다음에 n-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제 표준 편차에서 나누기 루트 n이죠. 이게 공식인데요. 그걸 이제 코드로는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 이제 틀릴 확률, 그쵸? 평균을 기준으로 틀릴 확률인 오차 한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q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0.025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쵸? 요거 구간을 말해주는 거고, n-30개였으니까 29죠? 그 다음에 로우테어, 그쵸? 근데 그게 바깥이어야 돼요. 틀릴 확률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F죠. force가 돼요. 그래서 구하시면 2.04523이 나옵니다. 결국 그 값이 뭐냐? 이 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에러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가 뭐냐면 30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위에 보시면 표준 편차가 30초라고 했어요. 30초에서 루트 n을 하니까 여기서는 30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쵸? 처음에 이쪽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n-1, 여기는 루트 n이잖아요. n을 스퀘어 루트 30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하면 5.477이 나옵니다. 자, 이제 평균을 해요. 120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분이에요. 그러니까 120 x바.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할게요. 표본 평균.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친절하죠. 자, 그 다음에 t range. 자, 이러면 실내 이 t의 요거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 그냥 변수 만들어서 넣어준 것 뿐이에요. 우리 했던 거. 그래서 error range를 구해줘라. 이거 두 개를 변수로 해서 여기 공식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이 t range에다가 error 제가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error range라고 넣어달라. 이렇게 하고 error range 하니까
11.20218 이게 오차항이죠. 자, 그래서 컨피던스 레인지가 95%일 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민, 맥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x바에서 마이너스 이 에러 레인지 한 거를 구하면 11.20218이 빠지겠죠. 120에서. 그쵸? 그래서 구해보고 플러스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120 플러스 11.20218이겠죠.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레인지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95% 신뢰 구간은 우리가 만약 답을 쓴다면 평균 120초인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11.20218 이렇게 말하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답을 한다면 최소 108.7978에서 어디? 131.2022 이게 초죠. 이 정도가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을 보시면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병이 돌고 있어요. 그 역병 때문에 우리가 재택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이에요. 숨 막히죠. 자, 그래서 제가 싸강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를 증설해달라고 이제 학교나 교육기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가설 검정. 그쵸? 자, 표본 데이터가 64개예요. 추출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22.5시간. 그래서 모평균의 편차가 2시간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순서를 꼭 기억하시게요. 가설 검정하는 순서.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해야죠. H0. 그거가 평균, 미는 22시간 아래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22.5시간이니까 우리가 서버 증설을 하려면 더 많이 사람들이 듣고 접속을 많이 하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서버 증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22시간 적다. 이제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놓는 거야. 영가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22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를 증설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죠. 얼마큼 정해? 그 알파를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알고 싶어. 그럼 틀릴 게 뭐예요? 그게 알파죠? 0.05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죠. 그러면 G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X의 표본 평균, X바에서 민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잖아요. 그 규정에서 각각에 대해서 거기다가 나누기, 그걸 이제 divide by라고 하죠. 그러면 standard deviation 나누기 루트 n 해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구했어요. 이제 검정 통계량을 기준했고 그게 p 밸류하고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죠. p 밸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p 밸류 구하는 건 복잡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공식을 쓰면 되고 p 놈이라는 걸 하시면 되고 G값은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G값을 먼저 구하면 돼요. 이거랑 비교해 검정 통계량과 p 밸류하고 비교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p 밸류는 우리가 어떤 가설, 영가설이 맞다고 할 때 그래도 극단적인 값이어서 무조건 틀릴, 그쵸? 오차 범위에 있는 값을 우리가 p-밸류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 작다고 0.05가 지금 우리가 그건데 그것보다 더 작다. 그러면 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P의 놈이 우리가 G값을 넣어야 돼. 2죠. 2라고 지금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건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니 0,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1이고 로월 테일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F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구해봤더니 뭐가 나요? 0.0227501.3이 나와요. 이거는 0.05보다 작죠? 그러면 H0, 즉 기무가설. 이걸 여기서 보시면 H0죠? H0, 이 기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합니다. 즉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뜻은 어떤 거죠? 선택한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대립가설, 즉 그 영구가설이죠. 영구가설을 뭐예요? 채택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수전 이게 유의수준이 아까 0.05야겠죠? 0.05 유의수 0.05 그 이하에서 즉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시면 되죠. 하루 인터넷 서버 접속 시간이 평균 22시간 이상이라는 우리의 가설,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즉 증설해야겠나. 즉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나중에 보고서 쓸 때 나 실무에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 서버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인터넷 서버를 증설해야 함. 검증됨.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추정 및 검정 실습이었습니다.